형사사건의 각종 수치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무죄율이 정말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절망적인 수치인데 성범죄, 자백하는 비율이 40% 정도만 구속영장 발부율도 엄청 높습니다. 경종을 울려라. 네,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이 경종을 울려라 20회차가 되는 날입니다. 작년 25년 4월 첫 방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만 1년이 됐는데요. 최종 특집편이 한 번 더 방영이 되겠지만 이번 시간이 경종을 울려라의 정규 회차로는 마지막 회차가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들로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마지막 시간 주제는 무혐의, 무죄, 항소, 영장, 보석 등 이제 형사사건의 다양한 통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확률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여러 형사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또 했고 중간중간에 회계장부 열람, 이혼 이런 형사 사건이 아닌 건들에 대한 논의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는 핵심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형사 사건의 각종 수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유무죄에 관한 것이겠죠. 그래서 먼저 무혐의와 무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DLG의 다른 영상에서도 무혐의와 무죄의 차이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혐의는 수사기관에서 혐의가 없다고 인정을 하는 거고 무죄는 수사기관에서는 혐의가 있다고 봐서 재판에 넘겼는데 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라서 두 가지는 엄연히 다릅니다. 네, 일단 우리나라는 무죄율이 정말 낮은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지난번 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사법 연감 통계상으로는 3% 정도지만 실제로는 1%에 불과하다고요. 예, 정말 절망적인 수치인데 그 3%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거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무죄나 재심이 돼가지고 재심에 따른 무죄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1%다 이렇게 보면 되고 사실 일반 국민분들께서 이런 수치를 접하면 엄청 놀라세요 다들. 말씀드리면 되게 다 놀라시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럼 1%면 재판하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은 영미법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무죄율이 1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놀라실 수밖에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무죄를 받는 경우가 이런 통계상의 느낌으로 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형사사건 중에서도 한 두세 건 정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형사사건에서 자백사건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생각해 봐야죠. 한 60-70%는 자백을 하거든요. 그래 내가 범죄 저지른 거 맞다, 잘못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선처해달라고 비는 거죠. 물론 사건의 종류별로 차이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 교통범죄는 대체로 막 증거가 영상 증거도 있고 아주 명확하니까 재판 가서 끝까지 부인하고 이런 사람 잘 없고 90% 이상 자백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재산범죄, 성범죄 이런 것처럼 증거도 조금 분명하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애매한 이런 경우에는 자백하는 비율이 40% 정도밖에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실제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다투는 비율도 생각보다 높지 않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변호사의 역량 차이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실제 변호사가 얼마나 열심히 해줬느냐가 유무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또 제 예를 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약간 부끄럽긴 한데
그동안 제가 진행한 전체 형사재판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전체 사건 대비로는 한 10% 좀 넘게 무죄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혐의 인정한 거 빼버리고 네. 오로지 혐의 다툰 무죄 다툰 사건에서만 놓고 보면은 거의 한 20% 정도가 됩니다. 네. 제가 그때 노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했던 사건도 기억을 해보면, 네, 무죄 받았을 때 당시에 이제 현장도 직접 찾아가 보고 뭐 증거도 진짜 계속 찾아서 제출하고 네. 정말 되게 품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이제 변호사가 되게 시간적으로든 이제 정성으로든 이제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변호사가 무죄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의뢰인 분께서도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원칙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실무에서는 형사재판이 무죄 추정으로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검찰이 상대적으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한 순간부터 거의 뭐 사실상의 유죄 추정 상태로 재판이 시작되고 그 상태를 뒤집어야 되는 게 피고인의 숙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검찰 폐지된다 뭐 이런 얘기 나와서 공소청으로 바뀌게 되면 뭐 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서 무혐의를 하는 비율은 훨씬 높죠. 특히 고소사건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고소 비율이 너무 높아요. 사건 자체가 고소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민사 사건이 형사화되는 비율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민사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근데 상대방이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승소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 고소해가지고 너 감옥 가기 싫으면 이거 줘 라고 약간 압박하는 용도로 고소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민사에서 이기는 거하고 별개로 사실은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운데도 고소가 되는 경우가 좀 있다. 좀 무리하게. 그쵸. 이게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이게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이렇게 고소인이 고소를 해서 사건이 시작되면은 결국 고소인 주장으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뭐 무슨 앵무새도 아니고 고소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다만 뭐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처럼 좀 예외도 있죠. 이런 경우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수사기관이 좀 피해자 쪽에 서서 많이 해주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끝으로 이제 3번째는 결국은 이거를 범죄로 만들어서 재판에 넘겨야 되는 거는 수사기관 몫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도 갖춰져야 되고 증거도 붙여져야 되고 하는데, 물론 수사기관에서 수사도 하지만 근본적인 증거를 고소인이 또 제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소인이 뭐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일개 개인인데 증거를 잘 제출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도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혐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형사 전문 변호사님들께서 보통 재판 가기 전에 이제 수사기관 단계에서 막아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실무적 현실을 고려하면 재판에 넘어가면 사실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하게 되는 거고, 가급적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하셔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항소에 대해서도 이제 통계 수치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재판의 이제 무죄율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이제 항소했을 때의 가능성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이제 형사 사건에서 항소는 일단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쪽이 모두 항소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피고인의 항소 이제 횟수 자체가 피고인의 항소가 검사 항소보다 3-4배 정도 많습니다. 네, 당연히 뭐 유죄를 받아들이기 힘든 게 더 피고인들이 많을 테니까. 근데 항소했을 때 그럼 뒤집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사법연감 통계만 보면은 한 1심 판결이 파기되는 게 한 30%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수치만 보면은 야, 이거 엄청 높구나, 해볼만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여기는 통계에서 잡히지 않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심이 파기된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만 여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형량이 바뀌는 경우, 그리고 판결에 따른 부수 처분이 조금 바뀌는 경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봉사 시간 뭐 이런 거. 그런 게 조금 바뀌는 경우도 파기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유무죄가 바뀌는 것과 무관된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건 뭐 아주 명확한 통계가 제공된 건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항소했을 때 유무죄가 바뀌는 비율은 10% 내지 그거보다 좀 안 된다. 이렇다고들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구속영장 사건도 정말 중요한데요. 정식으로 이제 재판 받기도 전에 이제 구속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는 구속영장 발부율도 엄청 높습니다. 예. 과거에는 거의 90%에 육박을 했고요. 근데 그 무렵에는 이제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이제 그럼 법원은 뭐 검찰의 거수기입니까?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80% 정도 이런 비율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통계를 보면은 정말 어떻게 뭐 짜맞춘 것처럼 이 비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쉽게 말하면은 검사가 이 사람은 재판 받기 전인데 잡아 넣은 채로 재판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 청구를 하면은 10건 중 8건은 법원이 그래 구속해 가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럼 보석은 어떨까요? 이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든 뭐 재판 결과에 의한 구속이든 일단 구속이 된 피고인들은 이제 보석에 대해서 희망을 좀 이제 크게 거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눈이 띄어질 수도 있는데 보석의 경우에는 인용률이 한 30% 정도 됩니다. 이거는 허수가 아니에요. 진짜 30% 정도 되는데 이제 보석은 사실 그냥 계속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나가서 재판을 계속 받으십시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사자가 되시면 제가 말씀드린 요 30%라는 게 물론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에서도 야 보석이 30%인 건 좀 너무 낮은 것 같다. 이런 기사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의 통상적인 다른 확률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그리고 아까 보셨잖아요. 무죄율, 구속영장 발부율 이런 거 보면은 이 정도면 꽤 높은 거고. 근데 다만 이런 게 있죠. 이제 보석이라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그래 사유만 되면 그냥 쉽게 해주는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도주를 진짜 안 합니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석을 인용할 때 써야 되는 사유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결국 잘 소명을 해야 되고 이것도 결국은 변호사님의 역량에 영향을 받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형사사건의 주요 통계 수치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번 시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경종아 울려라!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의 구조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째, 형사재판 무죄율이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항소를 해서 유무죄가 바뀔 가능성도 10%가 채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수사 단계에서는 고소사건의 경우 무혐의 확률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내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그렇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꼭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매우 어렵고 다만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신중하게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님을 선임하셔야 되고 만일 변호사님이 무죄가 어려운 사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우리나라는 구속영장이 신청되면 그 발부율도 80%로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든 재판에서 실형이 나와서 구속이 되든 보석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의 주요 통계와 확률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마지막 특집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노 변호사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